새벽.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식은 연락이 없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50대가 되면 인생이 갑자기 묻습니다. 이제 너는 누구로 살래?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 격차를 만듭니다. 뇌과학은 이 선택의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립니다. 50대 이후 인생 격차는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젊을 때는 선택하지 않아도 인생이 굴러갔습니다. 학교, 취업, 결혼, 아이 모두 정해진 레일이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50대가 됩니다. 레일이 끝납니다. 이제 내가 직접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 시간이 생겼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보자. 이 생각의 차이가 5년 뒤 인생을 통째로 바꿉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는 설계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고 있나요? 첫 번째입니다. 50대 이후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남이 정해준 레일 위를 달렸습니다. 자기 삶을 설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자동 반응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고요. 익숙한 것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거거든요. 50대 이후 삶을 다시 설계하려면 뇌의 이 자동 회로를 의식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인생 격차의 출발점이거든요. 과거를 붙잡는 사람은 늘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데 고생한 사람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을 설계하는 사람은 질문이 다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 몸에 맞는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방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잃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같이 있으면 긴장되는 사람, 만나고 오면 기가 빨리는 사람, 이런 관계는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반대로 말이 따뜻한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지내면 삶이 회복됩니다. 뇌가 실제로 달라지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중요해집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끝마다 짜증과 비난이 붙으면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대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연락을 줄이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과거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게 있어도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검증된 뇌과학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와의 거리를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소유도 아니고 내 보상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너무 무거우면 자식은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고 있으면 자식은 오히려 안심합니다. 그러니 50대 이후에는 자녀의 삶을 붙잡는 대신 내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숨 쉴 수 있게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삶의 기반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 세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근력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의 선택지를 지키는 일이에요. 몸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몸과 협상해야 합니다. 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배움을 멈추느냐 계속하느냐입니다. 배움은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배움은 뇌를 깨우고
일상을 만들고 사람을 연결하고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생각의 창문이 열립니다. 그림도 좋고 노래도 좋고 글쓰기도 좋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어도 굳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나올 연구 결과는 이보다 더 놀랍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6번째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50대 이후 돈은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무엇을 위해 남겨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돈, 배우는 돈, 사람을 만나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돈을 감정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내 형편을 정확히 보고 줄일 것은 줄이고 쓸 곳에는 써야 합니다. 50대 이후 진짜 부자는 통장만 두꺼운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7번째입니다. 젊은 세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훈계보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순간 대화는 끊어집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춰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말인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위험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후회와 불평으로 채우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정리와 회복으로 채우면 사람은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살아온 마음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많으면 얼굴도 굳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감사가 많으면 얼굴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 얼굴은 꾸밈보다 태도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9번째입니다. 작은 품격을 지키느냐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가족에게 가장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 내 기분이 나쁘다고 아무데나 쏟아내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태도가 품격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스펙보다 태도를 봅니다.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한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10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느냐입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후회는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이지 평생 나를 때리라는 채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때의 수준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의 마음, 그때의 정보, 그때의 두려움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나는 조금 다르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과학이 알려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하루 20분, 바깥을 걷습니다. 걷기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고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공간에 나를 데려갑니다. 복지관, 도서관, 동아리, 어디든 좋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오늘 잘한 일 하나를 잠들기 전에 적습니다. 이 습관이 뇌의 긍정 회로를 3주 만에 바꿉니다. 네 번째 실천법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3초 멈춥니다. 그 3초가 관계를 지킵니다. 충동적인 말은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뇌의 시냅스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50대 이후의 성공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본인은 압니다. 내가 예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다는 것, 내가 예전보다 나를 덜 미워한다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세월을 원망하지 않고 세월에 맞게 자신을 다시 조율하는 사람, 잃어버린 것만 세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것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 남은 인생을 덤으로 여기지 않고 진짜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을 정비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정비하면 삶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